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요. 우선 IBIT, 블랙락 비트코인 ETF 소식부터 안내 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 5월 1일 달에 IBIT 측의 순유출이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수치가 나오기 전에 IBIT 측은 70여일의 기간 동안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었고, 저번 주부터는 유입값이 제로로 수렴했었습니다. 결국 결론값이 순유출이 기록됐다는 것이 있는데, 이때 눈여겨볼 만한 건 전체 ETF사들의 하나도 빠짐없이 유출을 기록했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 덕에 역대급 공포를 조장했고요. 또한 결과값으로 IBIT 차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저점을 좀 크게 붕괴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등하며 기술적 반등을 하며 좀 회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세가 좀 약간 불분명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5월을 시작했는데 이 시작부터 조금 흔들리는 거 볼 수 있고요.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저는 일봉 차트에서 장기선을 이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탈한 게 중요한 거냐? 추세가 꺾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차트가 나왔어야지 좀 좋게 해석할 수 있냐? 99일 선을 방어하고 그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장세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차트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예상을 벗어났으니까 변수를 적용해서 차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99일 선을 벗어났다,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이 뭐 99일 선을 벗어났다, 이렇게 장기선을 벗어났다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추세를 벗어났다, 또는 변곡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는 변곡점 시작 전이다,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99일 선을 이탈한 거 그거 하나로도 그런 걸 점칠 수 있냐? 네, 그렇습니다. 차트 분석이라는 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잘 보시면은 99일 선을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게 사전에는 이격을 줄인 상태가 되는 거고 사후에는 단기선의 이탈이 먼저 발생하거든요. 그럼 단기선도 물론이거니와 중기선도 마찬가지겠죠. 민감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반응하겠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역배열 상태가 쉽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쉽게 역배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변곡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석적으로는 추세가 변경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그런 위기에 빠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격 점점 줄어들고 어쩌면 내일자 또는 주말에 단기선 이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려면 뭐 하방 이탈과 마찬가지로 상방 이탈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살짝만 깨고 올라가야지 이 부분에서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일봉 차트잖아요. 근데 일봉 차트에서 99일 선을 벗어난다는 건 4시간봉, 1시간봉, 뭐 30분, 15분, 뭐 더 낮게 보면 5분, 1봉, 이런 작은 봉들조차 저항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선을 모두 넘겨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게 쉬울까요? 아닐 겁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4시간봉도 어렵고 1시간봉도 어려울 거고 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일봉 차트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더라도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하락이라는 지표가 확인이 됐고요. 이 추세가 완벽히 변경되는 건 뭐 골든크로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상방 이탈부터 시작을 해서 정배열을 거쳐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정구라는 테스트를 가져갈 겁니다. 비로소 전고점을 넘겨가면서 상승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차트가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면 차트가 한번 뭐 상승에서 하락 또는 하락에서 상승, 이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면 약간의 불안정한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불안정한 영역은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9년도 차트와 16년도 차트 마찬가지로 하방 이탈이 발생했을 때 불안정한 영역에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상승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 99일선 넘길 때 좋아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매물대나 전고를 넘기게 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안전한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좀 더 보충하자면 추세가 한번 뒤바뀌는 99일선의 하방 이탈이 발생했을 때 상승으로 뒤바뀌거나 아니면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 시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99일선은 하방 이탈하고 첫 번째 골든크로스 만나게 되고 전고 부근을 넘기게 되는 것, 이 지점으로부터 상승 추세가 좀 급격하게 나오거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 차트를 확인하면요, 넘겨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우선 일봉에 99일선을 넘기게 되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전에 4시간봉, 1시간봉, 30분, 15분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상방 이탈 발생하고 뭐 전고 넘기게 되는 거 표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넘겨야지 이전에 가져갔었던 상승 추세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힘들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99일선을 안 넘기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99일선을 하방 이탈했고,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들으셨다면 약간 상승이 좀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이라는 관점들도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빠지게 되는 게 하락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저는 아직도 상승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상방을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IBIT 측의 최근자 유입 유출 이런 물량을 보게 되면요, 이 유입이 한 5일 정도 정체되다가 이제부터는 약간 유출된다, 또는 첫 유출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는 유출이 계속될 거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자칫하면은 약간 공포에 찌들어서 약간 어긋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유출이니까 앞으로 계속 유출될 거야. 그럼 비트코인도 하락을 할 거고, 지금부터는 저점을 계속 내리는 로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과물이 3가지입니다. 숫자상 기록될 수 있는 거 3가지죠. 유입된다, 정체된다, 아니면 유출된다, 이 3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유출로 반전될 수도, 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체될 수도, 아니면 다시 유입으로 바뀔 수도, 이 3가지 중 하나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계속 유출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입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을 비트코인 패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패턴을 강세장, 약세장으로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세 상승, 강세 하락, 약세 상승, 약세 하락 이런 식으로 나누는 편인데,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다시피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는 거고, 약세장이 끝나면 강세장이 표현됩니다. 네, 약세장에서 하락 구간을 거쳐갈 때 매번 똑같은 장세에 빠지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장세가 나오고 매번 똑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15년도, 16년도 그리고 이후로부터 나오게 되는 17, 18년도를 거쳐서 19, 20년도에 나왔었던 그 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현재도 똑같을 거예요. 24년도인 지금에도 20년도, 21년도 강세장을 지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약세장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대중들의 인식이 다 똑같아요. 이제는 망했다라는 판단, 결국 사람들이 떠들 때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들, 그리고 차트 분석 많이 올라오죠. 이제 상승은 끝났다,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엄청 많은 분석들. 이게 지금 현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비단 제가 15, 16년도 장세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저는 19, 20년도를 두 눈으로 관찰했었고, 지금 현재도 똑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15, 16년도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이런 베어마켓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공포에 찌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세 하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하락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냥 견디면서 상승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IBIT, ETF랑 그레이스케일의 이 대조표 또는 테이블, 이거 해당 지표가 제로로 찍히던 마이너스 찍히던 전혀 상관이 없고,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구간에서 52K까지 가든 또는 44, 46K를 가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비판을 하던 누가 돌팔매질을 하던 상관없이 그냥 망부석 마냥 미련하게 그냥 상승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지금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락이 맞다면 투자자들은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입을 닫게 만들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락일 거예요. 그래서 바닥 구간을 보면요, 진짜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줄어들 것이고, 말하는 사람조차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때 담을 수 없어요.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이 아닌 상승의 기울이라는 그 이유조차도, 이게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라는 걸 매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바닥이 찍힐 때 쉽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과거를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만약 이때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전고 넘겼고요. 전고를 넘긴 차트에서 지금과 비슷한 아니면 어쩌면 좀 더 큰 그런 크기로 하락을 한 차트인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이 하락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과 똑같은 거죠. 이런 차트를 풍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떠나갔고요. 지금과 똑같이 시장은 망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차트조차도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여기까지 내려올 때 줍자 또는 그냥 천천히 줍자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고 이런 분위기 다음에 나왔던 시장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알트 불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영상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뭐 줍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할 때부터 줍자. 그 얘기가 표현으로만 보자면 정말 정확히 정답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되는 순간부터 매수할 수 있다면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말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위에서 봤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떠나고 또 정확히 비교하자면 저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약간 양봉 보이면서 올라갈 때 줍는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줍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도 미정이고 하락도 미정인데 여기서 내가 줍는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승에 줍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정답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예를 들면은 유리한 평단가를 잡고 싶어. 그래서 분할 매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될 것이고 비중이 약하게 잡힐 거고요. 그와 반면에 현재가 근처에서 비중을 크게 잡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하락이라는 걸 매번 염두하기 때문에 진짜 홀딩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막 잠도 좀 설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물려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트코인도 많이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매번 조정해서 보여줬던 그 하락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호구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3월달과 4월달에 이전에 매수했었던 걸 단 하나도 팔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도 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하냐? 현금으로 매수했다기보다 수익 보고 있는 걸 다른 코인들로 옮겼어요. 솔라나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밈코인이나 스몰캡으로 옮길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거 팔아서 알트코인 샀습니다. AI 코인 샀어요. 팔았냐? 팔았겠죠. 솔라나나 비트코인을 팔았을지언정 그 판 걸 다른 코인을 샀어요. 매수 중에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택이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더 선택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상승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비비다가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와 반대되는 의견, 그와 반대되는 방향성을 그냥 무시하시고 최초에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대로만 매매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번 봐왔을 것이고 매번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변경을 안 할 거라는 걸 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 문제점은 흔들리게 되는 순간부터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최초에 생각했었던 그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해 주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경제 언어방을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장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고요. 텔레그램 어플이 있다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좋은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